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지금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를 켜놨는데요. PD님,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래프만 보면 좌측이 좀 아름다운 모습. 수익률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한다고 치면 수익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미지에 더 빨리 전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 맨 시작점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이 똑같아. 그리고 높이도 비슷해. 이만큼 올라간 거야.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하지만 결국은 이만큼 올라왔어. 그럼 둘 다 비슷한 높이로 올라와 있죠.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수익률이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어 보이니까 참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왼쪽은 애플의 주가예요. 2023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약 한 7, 8개월간의 애플의 주가고, 오른쪽은 같은 기간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애플은 이때가 지금 현재 198, 2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최근 하락을 해서 181달러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종가로는 178달러가 됐고요. 테슬라도 기가 막히게 300달러를 목전에 두고 떨어져서 지금 253, 오늘 아침 종가로는 2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주가 지금 처음 시작점이 12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리면서 178까지 갔죠. 방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와, 오히려 이쪽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안정적인 마음들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같은 기간 출렁출렁 하면서 108에 시작을 해서 오늘 251달러가 됐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애플 주가가 더 아름답지만 수익률은 어떨까요? 테슬라는 108에 시작을 해서 251이 됐고요. 애플은 125에 시작을 해서 178이 됐죠. 그럼 수익률. 애플은 42%. 지금 7, 8개월 동안 42%의 수익률이면 어때요? 엄청난 겁니까? 테슬라 볼까요? 어떻습니까? 132%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누가 봐도 왼쪽 기업이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오른쪽 기업이 수익률이 더 좋은 겁니다. 애플에 투자하는 게 원금 손실의 확률이 적을까요?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게 원금 손실 확률이 적을까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코카콜라. 그렇죠. 코카콜라는 지금 100년, 200년 동안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입증을 해 보였겠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나은 정도의 대신 내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업 같은, 코카콜라보다는 애플이 왠지 좀 더 수익률은 나을 수 있지만 변동성은 좀 더 있을 것 같은, 반대로 애플과 테슬라를 방금 본 거예요. 애플은 그래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변동성이 크죠. 그럼 테슬라가 방금의 비교처럼 테슬라가 애플이라면 애플은 코카콜라인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지금 애플은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매년 평균 15%에서 20% 길게 봤을 때 수익을 아마 안겨드릴 겁니다. 테슬라는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자꾸 움츠러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올라갈 때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테슬라가 애플을 계속 따라가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애플을 테슬라가 머지않아 뛰어넘을 것이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애플은 최근에 3조 달러까지도 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테슬라가 4배가 더 상승을 해야 애플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심지어 애플과 사우디의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더 시가총액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시점의 기준? 지금 시점의 기준. 그러면 애플이 3조 달러, 아람코가 2조 달러라고 한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5조 달러잖아요. 테슬라가 8천억이면은 6배가 더 올라야 두 개의 기업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 올까요? 이 시점이 1년 뒤 또는 2년 뒤 아니면 3년 뒤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기업을 합친 이 5조 달러가 앞으로 1년 뒤에는 얼마가 돼 있냐면요. 두 개 기업이 그냥 평균 상승률만 적용을 해도
20%가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이 두 개 기업이 합쳐서 6조 달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는 그 6조 달러에서 다시 복리니까 20%가 성장을 하면 7.2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7.2조 달러에서 다시 20%가 성장을 하니까 7, 2, 14, 8.6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약 9조 달러라고 칩시다. 그러면 3년 뒤에 이 두 개의 기업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높으려면 9조 달러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8천억인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9조 달러가 되려면 현재보다 10배가 넘어가야 되겠죠. 2027년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일 거라고 우린 다 알고 있죠? 그쵸. 2027년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자동차 산업 그 넘어서 FSD와 에너지와 AI 사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게 됐을 때 2,000달러가 되려면 오늘 주가가 251달러. 여기에서 10배가 오르면 약 2,000달러에서 2,50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기가 막히게 8조 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자꾸 뭔가 현실적으로 팍팍 와닿죠. 그런데 자꾸 앞으로 테슬라는 애플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테슬라는 세계 최초로 일경회사가 될 겁니다. 이거를 믿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9조 달러에서 1조 달러만 더 올라가면 일경이잖아요. 일경회사가 된다는 것들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느껴지세요? 테슬라가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뛰어넘고 거기에서도 몇 배가 더 오를 거다라면 다들 혀를 차시는 거예요. 야, 애플이 지금 3조 달러인데 그래, 내가 정말 넉넉하게 봐줘서 테슬라가 8천억인데 3조 달러인 애플까지는 내가 4배가 더 오르는 거 인정해준다 치자. 근데 거기에서 애플을 훨씬 뛰어넘고 일경이 된다? 이거는 못 믿겠다 이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2010년도까지는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최고의 기업이 화석 연료 회사였잖아요. 엑손모빌 다 알잖아요. 2010년까지는 엑손모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엑손모빌 2010년에 이렇게 기라성 같이 있는데 애플은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월하고 있는 회사였던 거야. 그럼 지금 이 애플이 있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2010년도에 엑손모빌이 이 회사야. 그리고 애플이 이걸 추월하고 있대. 그런데 사람들이 야, 모바일 세상으로 바뀌니까 애플이 엑손모빌을 추월할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이 엑손모빌을 추월해서 엑손모빌보다 시가총액이 10배나 더 비싼 기업이 애플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엑손모빌 주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 이때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때까지가 독보적인 전 세계 1위 기업이었어요. 이때 얼마입니까? 주가가 100달러죠. 2014년에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107달러니까 10년 동안 엑손모빌은 지금 7% 오른 거예요. 7% 올랐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이 4,291억이죠. 4,291억 달러. 이때 2014년에 애플한테 추월당하기 전에 현재가 4,200이니까 이때도 100달러를 적용을 하면 약 4천억 달러의 기업이겠지. 당시 4천억 달러 기업이 전 세계 1위 기업이었던 거예요, 시가총액. 근데 이 4천억이라는 게 엄청난 시가총액이잖아요. 당시에 1위 기업이니까. 근데 이 기업을 애플이 따라가는 거야. 애플이 어떻게 따라갈까? 현재 주가에서 시가총액이 약 3조잖아요. 3조고 2014년에 얼마입니까, 주가가? 딱 지금 10분의 1이죠. 2014년에 18달러인 애플이면 3조 달러에서 10분의 1을 해봐요. 그러면은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럼 3천억 달러인 당시 애플이 4천억 달러인 엑스모빌을 이제 추월할 거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추월을 해서 그 애플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면은 3조 달러 기업이 될 거다. 여기서 또 10배가 성장한다. 말이 되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2조 달러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3조 달러가 된다? 아무도 안 믿죠. 시가총액은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그냥 현재의 이익만, 작년에도 1,000억 벌고 올해도 1,000억 벌고 현재의 이익만 유지해도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똑같은 이익만 내놔도 내년이 되면 물가 상승만큼 최소한 5% 이상은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익까지 내기 때문에 15%에서 20%씩 계속 성장을 한다. 이 20%의 복리 성장이 10년을 가게 되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를 대부분 다 복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미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수두룩 빽빽이죠. 테슬라도 지금 8천억에서 2천억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가 계속 20% 성장을 하면 3년 뒤에 테슬라가 이게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올라갔을 때는 9조 달러가 된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 250달러는 당연히 2000달러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최근에 뭔가 주식이 횡보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피디님? 여러분 뭔가 주식이 횡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거는 다 우리 심리 싸움인 거야. 내가 느끼기에 요즘 횡보하는 것 같아. 도대체 414달러 전고점은 언제 오는 거야? 나는 지금 300달러가 넘어도 만족을 못해.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101달러로 시작을 해서 현재 251달러까지 150%나 7, 8개월 만에 성장을 했는데 횡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명을 할 겁니다.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2027년까지 9조 달러가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만 가면 무조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테슬라의 9조 달러를 기다리면 된다. 이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달큰한 인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채널이었고 지금은 이 달큰한 인생 유튜브 채널 유튜버가 잠깐 활동을 멈춰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커뮤니티에 이렇게 달큰한 인생이 유튜브는 잠깐 홀드했지만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7개월 전입니다. 정확하게 올해 1월 초예요. 1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때가 1월 초잖아요. 격동의 시기였죠. 그래서 구독자들이 힘들어 할까봐 달큰한 인생이 이렇게 구독자들을 위해서 안심하라고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본 게 이겁니다. 투자는 회전 목마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당연하죠. 모조리 팔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사가면서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판단도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저도가 달큰한 인생이에요. 150선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다가 110달러에 쥐어짜며 담았습니다. 150선이 13개월간의 하락에서 150이 아마 바닥일 것이다 라고 달큰한 인생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그래도 잡은 숫자인 거예요. 150.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150보다 더 내려갔죠. 상식적인 선에서는 저도 150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150선인지 제가 증명해 낼 거예요. 근데 왜 100까지 내려갔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죠. 일론 머스크가 정부 그리고 세계의 언론들과 싸우는 행위들, 트위터를 통해서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서 150에서 한 20%가 더 빠진 겁니다. 110달러에 쥐어짜며 담았답니다. 대단한 성견지명이죠. 현금 채굴에 신경 쓰며 주어진 기회를 잘 살펴 담아갈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달큰한 인생은 150선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입증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왜 달큰한 인생은 그 작년 12월에 그 폭락장에서 테슬라의 주가 마지노선을 150선으로 봤을까?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말까지 얼마까지 오를까? 진짜 2027년까지 2000달러가 될까? 이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진짜 반신반의할 거고 저희의 정말 찐 구독자, 그동안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 영상, 작년 10월경에 미친 환율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미국 주식을 팔고 부자는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 천정부지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고 이럴 때 더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했던 영상입니다. 저 영상 그대로 됐죠. 저 때보다 테슬라의 주가, 엔비디아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두 번째, 2023년 경기 침체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이거 작년 12월에 주가가 최저점일 때 올렸죠. 그리고 2023년이 되면 정말 리세션이 온다, 뭐 금리 인상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다들 불안해 공포로 떨 때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이 영상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봤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테슬라 150%가 올랐고요. 애플도 거의 50% 가까이 올랐죠. 전 세계 주식이 다 올랐죠. 저 이후로. 세 번째, 13개월 하락 기간 예상이 맞았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어디까지 오를까? 이것도 6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때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까지 다 비교를 하면서 금융위기 때 정고점이 6달러였던 애플이 2009년 1월까지 2달러, 약 60%가 빠지는 이 기간이 13개월이었습니다.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이 13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하락을 하고 이때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2020년대까지 이어가는 거죠. 이거를 저 때랑 비교하면서 이번 2022년의 하락장도 13개월간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테슬라의 주가가 2021년 11월 414달러에서 올해 1월 3일 100달러까지 정확하게 13개월 하락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냥 운 좋게 얻어 걸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방금 저 환율에 대한 이야기, 2023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까지 세 개의 영상을 모두 본 분이라면 지금 왜 제가 150달러를 달큰한 인생이 하락점으로 봤는지에 대한 분석이랑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 정말 부자 되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숫자들, 그 다음에 이 흐름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 애플을 비롯해서 여러 위대한 기업들이 금융위기 때 13개월간 하락을 하고 핑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 흐름을 안다 그러면 결국은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아무리 기업이 일을 잘해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버튼을 누른다. 됐어. 13개월 하락했으면 이제 시장에 있는 화폐 웬만큼 다 수거했어. 이제 정상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에 만큼의 주가 회복시켜 라고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모든 기업들이 그 시점을 맞춰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시점을 맞춰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현재 애플과 테슬라가 13개월간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7년 12월 27일에 6달러, 금융위기 때 6달러였던 게 13개월 동안 2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모든 기업들이 다 13개월간 정확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데칼코마니 같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때 정고점에서 2007년 12월 27일 시작을 해요. 그리고 13개월간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이건 실제 애플의 주가예요. 6달러, 6달러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2009년 1월까지 6달러가 5달러가 되고 4달러, 5달러 결국 13개월이 지나서 최저점인 2.37이 됩니다. 13개월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의 주가도 414달러에서 13개월간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거 애플의 매일매일의 이 등락률을 테슬라가 정고점 414달러에서 여기에 금융위기 때 애플의 하루하루 등락률을 테슬라에다가 접목을 하는 거예요. 왜 접목하는지 혹시 이해 가세요? 우리가 애플과 테슬라의 사업이 얼마나 계속 잘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러면 분명히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왜 빠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게 이유가 없다. 결국 시장의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들여야 된다. 예전에 제가 설국열차 영상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했다 그러면 너무나 쉬워질 거예요. 내려갈 때는 그냥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매일매일 하락했던 이거를 그대로 테슬라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의 주가는 실제로 2021년 11월 5일에 테슬라의 주가가 아니고요. 이때 애플의 등락률을 적용한 테슬라의 주가예요. 그리고 13개월간 빠지겠죠. 얼마까지 빠지나 봅시다. 414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적용을 했더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실제 테슬라의 주가는 2023년 1월 3일에 101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애플을 적용을 했더니 2009년 1월 20일까지 13개월간 빠진 애플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테슬라의 주가가 159달러가 나옵니다. 달큰한 인생도 커뮤니티 글에다가 150선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 것과 지금 이 숫자가
과연 우연일까요?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고 오랜 기간 나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까지 분석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언제까지는 시장을 폭락시키겠구나라는 느낌이 있고 그 예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하락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달큰한 인생도 150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50선이 되면 내가 테슬라를 더 담을 거야. 그랬더니 심지어는 101달러까지 빠진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보다 20% 30%를 더 할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사는 거지 이제는. 이런 내용을 커뮤니티에 정리해 준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저 커뮤니티의 글을 다시 한번 해석하니까 또 되게 재밌는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래 150달러까지는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잖아요. 늘 계속 강조하는 거 데칼코마니다. 이 데칼코마니만 이해하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어떤 재테크든 너무나 쉬워집니다. 역사는 어떻습니까? 반복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투자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번엔 다르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해요. 금융위기 때 IMF 때보다 이번 2022년 하락장이 더 힘들었다. 와, 진짜 최악의 멘트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고통스럽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시장은 늘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낭자할까요?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식 관련된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겠죠. 구독자가 233만 명입니다. 233만 명이 구독을 했으면 엄청난 채널이죠. 인생은 실전이다는 고작 2만 명이죠. 이 채널에 100분의 1의 구독자인 거예요, 우리는. 영상 하나를 올리면 인생은 실전이다 보다 상식적으로 100배의 조회수가 나와야겠죠.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배만 나와도 엄청난 거잖아요. 조회수를 보시면 대부분 다 몇천 대에서 끝납니다. 많이 나오는 게 1.6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222만 명은 어디가 있을까? 인생은 실전이다. 구독자 2만 명인데 영상이 3%B보다 조회수가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또 이해하면 주식 투자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3프로TV의 233만 명 중에 대다수는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들어와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내가 주식을 몰라서 3프로TV의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양질 전문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양질의 전문가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세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3년 딱 버텼더니 수익 납니까 안 납니까? 수익 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PER이 뭐고 기업 실적이 뭐고 이게 뭐가 중요해? 좋은 기업을 찾아서 사놓고 3프로TV에 좋은 전문가가 얘기하라는 대로 그냥 3년 딱 있었더니 수익이 나는 거야. 아, 오늘 주가가 얼마지? 들어와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3년 전에 구독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이렇게 댓글 달고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대부분 다 2년 이내의 투자자들이에요. 최근 2년 사이에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한 5년, 10년 내가 장기 투자했어. 깨달음을 다 얻었어. 영상 찾아가면서 댓글 막 달고 다닐까요? 그래서 댓글 다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대부분 다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초보들이 불안한 마음에 댓글을 달고 우리 눈에 그런 글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 공포, 폭락 이런 내용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정말 쉬워지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조회수는 지금 더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돼요. 우리는 30년 맛집 같은 채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온 구독자가 다 같이 가족이 되고 같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끈끈한 혈연 관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진짜 150을 딱 찍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애플이 2009년 1월 20일에 2.37 최저점을 찍고 이제부터 평 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걸 또 똑같이 테슬라에 대입을 해볼게요. 애플의 이제부터는 상승률이 테슬라의 상승률로 대입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159를 찍었던 테슬라가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2023년 1월이면은 180, 2월에 230, 3월에 250, 4월에 270, 5월에 290
6월에 330. 지금 8월 8일이니까 이제 어제 종가예요. 어제 종가, 실제 종가는 251달러인데 애플의 금융위기 때 상승을 적용을 하면 테슬라가 375달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1달러까지 빠졌잖아요, 실제는요. 근데 159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1에서 251까지 올라오려면 150%가 상승을 해야 되죠. 159에서 375까지 올라왔으니까 136%가 올라오면 된다. 375가 예상되었는데 왜 우리 251밖에 안 됐잖아.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101달러가 최저점이었고 오늘 날짜가 251이잖아요. 근데 애플 사례를 적용하면 159가 최저점이었고 375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실제 현실은 149%가 오른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애플을 적용을 하면 375가 돼서 136%가 나온다는 예상인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월에 했다면 159에서 375까지 오를 거예요. 그럼 136%가 오른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100일이니까요. 여기에서 금융위기 때 애플이 올랐던 사례처럼 136%가 오를 겁니다. 그러면 238이 됩니다. 8월 8이 됐을 때 에이 정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요? 아휴, 근데 그때는 진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뭐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아직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있고요. 에이 이거 136%는 오바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최근에 횡보장이 나름 지겹지 않으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상승장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까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009년이 계속 상승장이겠죠? 했더니 6.4달러까지 다시 회복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테슬라에 적용을 하면 앞으로 여기 날짜는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고 쭉 따라만 가도 이 날짜로는 10월, 뭐 11월쯤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정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009년 1월에 2.38달러가 최저점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테슬라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2023년 올해 1월에 테슬라 101달러가 최저점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시작을 하는 거야. 애플이 이때에서 한 달 동안 16%가 올랐어. 그랬더니 2.38이 2.77이 되죠. 그럼 똑같이 테슬라도 100일에서 16%가 오른 거를 적용을 하면 118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엔 또 3월이 됐을 때 12%가 오르니까 3.09가 됩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상승률이죠? 한 달마다. 3월에 118에서 12%가 오른 걸 적용했더니 테슬라가 132가 됩니다. 4월 3.66, 156, 3.83, 163, 4.24, 182. 애플의 2009년 엄청난 상승폭을 테슬라도 제발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긍정적인 희망을 담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8월이 됐을 때 애플처럼만 올라주면 좋겠는데 216이 되는 겁니다. 애플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가죠. 101달러로 시작한 게 이때 16%만 한 달에 올라도 엄청난 건데 실제로 2월에만 94%가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197이 됐죠. 이 197이 됐을 때 또 난리 났잖아요. 근데 또 어떤 말이 나와요? 아직도 멀었다.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200달러 찍고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 50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다. 잠깐 조정하더니 234까지 올라갑니다. 234까지 올라간 게 이렇게 조정하다가 최근에 또 299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금융위기 때 이 216까지만 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땡큐였던 생각을 이때쯤에 했을 텐데 현실은 이것보다 훌쩍 뛰어넘어서 250 그리고 299까지도 갔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건 애플의 사례를 적용했을 때 현재는 216이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올해 말에 257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딱 1년 동안 150%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도 아니고 이거를 4개월을 땡겨서 지금 251달러가 됐어요. 4개월이나 땡긴 거예요. 애플의 금융위기 때 그 엄청난 상승폭보다 지금 테슬라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애플이 2023년 지금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2달러였던 게 지금 현재 2023년 8월이 됐을 때 178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테슬라에 적용을 한다. 그럼 테슬라는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37년까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애플처럼만 올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대로 적용했더니 2037년 8월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7,650달러가 됩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테슬라를 정말 제대로 분석하신 분이라면 보세요. 우리 지금 2027년도에 계속 2,000달러라는 기준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37년도에 7,000달러를 기준으로 잡아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이 흐름대로 가도요 2,000달러도 안 나오고 700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이만큼 지금 테슬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천천히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률로만 보면 2,000달러가 아니라 700달러까지만 돼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인 거죠. 요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애플 2009년 2.38달러 실제 주가죠. 이 실제 주가를 현재 2023년 오늘 178달러예요. 실제 주가. 2.38이 178달러가 되려면 1년마다 계속 정확하게 오르기만 한다고 봤을 때 1년마다 복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계속 복리가 작용을 했을 때 2009년에서 2010년에 2.38이 3.24가 돼야 되고 이러려면 36%가 1년 동안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3.24에서 4.4로 36%가 올라야 돼요. 매년 36%씩 복리를 작용을 하면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 176달러가 애플은 2009년 최저점에서 매년 36%씩 연평균 주가가 올랐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테슬라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도 지금 저점에서 테슬라가 매년 50%씩 기업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50%씩 기업이 성장하는 것 대비 보수적으로 애플 정도만 오른다라고 해서 주가는 36%만 올라도 좋겠다라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1달러에서 24년이 되면 138이 되고요. 25년에 188, 27년에 3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27년도에 2,000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적용을 해서 넣어 놓게 되면 이때부터 오늘 현재가 251달러에서 매년 1년마다 68%가 올라야 됩니다. 251에서 내년 8월 8일에 68%가 오르면 422가 되고요. 25년에 709, 26년에 1100, 27년에 2,000달러가 됩니다. 지금 현재부터 27년까지 68%씩 매년 올라야 됩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렇게 안 되더라도 36%씩만 올라도 348달러가 된다. 과연 정고점이 지금 414예요. 엔비디아 정고점 뚫었죠. 애플 정고점 뚫었죠. 테슬라 2027년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36%씩 올라도 이것도 대단한 성장률인데 테슬라가 과연 이 두 기업은 이미 다 뚫었는데 테슬라만 27년까지 못 뚫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만 잡아도 37년이 되면 7,539달러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걸 복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복리구나. 똑같이 36%가 성장을 하는데 이때는 2.38에서 3.24로 0.9달러밖에 안 오르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129에서 176으로 거의 50달러가 오른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1달러였던 주가를 내가 1억을 샀어요. 그리고 이 주가가 2달러가 됐어. 1달러에서 1달러 올랐잖아요. 1000달러였던 주가를 1000달러에서 내가 샀어. 근데 얘가 2000달러가 됐어요. 복리를 모르시는 분은 1달러가 2달러가 된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1000달러가 2000달러가 됐 와, 1000달러나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계속 상기해야 돼요. 테슬라가 너무 잘 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이런 속도로만 가도 이때쯤에 2026년도에 256달러만 돼도 101달러에서 매년 36%나 성장해야 되는 이 4년 동안 이렇게만 성장해도 대단한 실력인 거잖아요. 근데 이 4년을 7개월 만에 단축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것도 성공 투자고요. 이 투자 방식으로 가서 27년도에 2,000달러가 되고 68%를 적용하면 여기까지는 정말 꿈의 주가일 수 있겠지만 3만 5천도 아니고요. 35만 8천 달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주가는 7,539달러입니까? 35만 달러입니까? 그리고 7,539달러가 아니어도 만약 2030년까지 2,000달러가 됐을 때 이 주가가 별거 아닌 겁니까? 대단한
주가입니까? 처음 시작을 달큰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으니 오늘 영상 마무리도 달큰한 인생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IMF 때는 어려서 박세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사라진 18홀 이상의 연장전까지 이어졌던 경기를 치렀었지. 파죽지세로 압도하던 경쟁자 추아시리폰을 힘겹게 상대하다가 17번 홀에서 파이가 되고 그렇게 겨우 따라잡았는데 18번 홀에서 연못과 언덕 밑으로 공이 떨어져 버렸지. 모두 하나같이 공을 줍고 벌점으로 끝낼 것 같은 상황에서 양말을 벗었지.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쳐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그럴 거야. 박세리는 원래 천재였어. 그냥 다르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어렸잖아. 실패해도 기회가 있지만 난 아니야.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 박세리 선수는 할만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람들은 박세리 선수가 그 공을 쉽게 쳐냈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벽이 너무 높고 힘이 없는 잔디에 살짝 놓여진 공이라 스스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했었지. 자칫 잘못 치면 다시 또 빠지고 페널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 안전한 길보다는 저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막상 내려가 보니 위에서 볼 때, 중간에서 볼 때, 공을 쳐내는 시점에서 볼 때 체감하는 경사가 완전히 달랐던 거야. 발을 딛고 치려는 순간에도 이건 안 되겠다 생각했대. 실패 확률이 높지만 그냥 도전을 한 거야. 공이 물에 빠진 건 아니니 한번 해보자. 4cm 남짓한 공간에서 희망을 본 거지. 그리고 쳐냈고 그 다음은 모두가 아는 최연소 US 오픈 우승이었어. 물론 그동안 쌓아왔던 훈련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누구나 포기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흔들렸고 우승을 거머쥔 거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박세리 선수가 우승했을 때 상대 선수는 울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어. 이미 흔들렸을 때 알았을 거야. 프로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인지 경기 전에 이미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어릴 땐 이기는 선수가 멋있는 줄 알았는데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매너를 보이는 인품에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내 인생에 이런 경기를 또 해볼 수 있을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저 선수에게 고맙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정말 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생은 가까이 할 사람이 있지만 멀리 할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중 하나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비아냥대는 사람이지.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리스크가 크다고 느꼈다면 미리 좋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럴 땐 가만히 있고 일이 다 어그러진 후에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부모라면 아이들의 자존은 바로 설 수가 없고 조직에서 책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조직은 수명이 보나마나 짧아지겠지. 근데 그게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 내가 뭘 하다 다치고 실패하고 어그러질 때 이럴 줄 알았어. 너가 그럼 그렇지 라고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만약 박세리 선수가 공을 치는데 실패했다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며 주변을 원망했을까? 좋은 경험이었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가 뭘 하겠니? 다 힘들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후회한다. 과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말일까? 조력과 조언도 도움은 되지만 결국 내가 해내야 하는 거잖아. 누구나 살다 보면 진흙탕 연못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 날씨가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어. 빛나는 숫돌이 되든 가루가 되든 선택은 나의 몫이지. 달큰이도 천천히 준비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채찍질을 하기로 했어.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하는구나. 97년도 US 오픈에 박세리가 우승했을 때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저 상황을 제가 라이브로 저도 보고 있었고 저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짜 울었고 박세리는 저 우승으로 국민 영웅이 됐죠. 벌써 25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때의 흥분감이 정말 전달되는 것 같고 방금 박세리의 상황에 대입한 달큰한 인생의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 인생이 보이고 우리 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 댓글에 긍정적인 댓글이 거의 90%고 부정적인 댓글도 간혹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안전한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이치가 비슷해 보이죠. 결국은 우리는 뚫고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뚫고 나가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안전을 추구하고 평생 노동자 계급에서 사는 삶을 택할 것이냐, 뚫고 나가서 나는 악한의 열차로 갈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누가 절대 그 선택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박세리 엄청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정말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저런
대단한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100년 역사, 200년 역사에서 위대한 기업은 우상향을 하고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한다는 것들을 몇백 년 동안 입증을 해줬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내가 투자하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온다면 정말 주식시장에 발도 들이면 안 되겠죠.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내 투자금은 소중해요. 위험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왜 주식 영상을 보고 있냐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잘 가고 있구나. 진짜 우리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고 있고 너무나 마음 편하게 정말 즐기면서 테슬라의 비전과 함께하면 되겠구나. 혹시라도 최근에 요즘 왜 이렇게 유튜브 영상 테슬라에 관련된 재밌는 영상이 없지?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달큰한 인생의 채널 최근에는 영상을 업데이트 안 하고 있지만 이 멤버십 가입을 해야 돼요. 이 멤버십 가입을 하면 이렇게 회원 전용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회원 전용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들어가시면 아마 이 영상들이 다 위노출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몇몇 분 있습니다. 주니츠 채널 좋아하고 달큰한 인생 채널 좋아하고 LA 정교수 TV, 오늘의 테슬라 뉴스, 허니잼 채널, 일렉트로킴 채널 등등 좋아하는 채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매력 있고 인사이트 있는 채널 중에 하나다. 달큰한 인생. 최근에 또 한 1년 이내에 테슬라에 관심 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수 있어요. 달큰한 인생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좋은 영상 많고요. 보다가 너무나 이 인사이트와 매력에 반했다 하면 멤버십 가입해서 한번 영상들 쭉 보시면요. 여러분의 테슬라 투자가 정말 한결 행복해질 거고요. 아마 이 영상 덕분에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립도 이루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달큰한 인생 영상을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영감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항상 이 감사함의 표시로 멤버십 가입을 해놨더니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늘 감사함의 표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이런 선물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좋은 핸드폰으로 펼쳐서 매수 버튼만 딱 누르면 위대한 기업과 내가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투자를 잘한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방금 말씀드린 좋은 유튜버들 너무 많잖아요. 이 유튜버 분들이 본인의 24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테슬라는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우리만의 끈끈한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같이 잘 되고 싶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유튜버들이 조회수 2만, 3만 이렇게 나와도요.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얼마 안 돼요. 그쵸, PD님? 그런데 왜 이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돼서 우리가 모두가 테슬라에 성장하는 만큼을 수익률로 다 우리로 만들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슬라의 주주가 5%가 되고 10%가 되고 급기야 20, 30%가 되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라는 기업은요. 대한민국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같이 꿈을 꾸기 때문에 이 좋은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기업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이 핸드폰만 있으면 그 모든 정보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테슬라의 행복한 이야기 즐기시면서 올해 말 그리고 2027년 과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장기 투자, 행복한 투자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